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오늘 정부에서 그린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계획의 내용과 시장에 대한 평가, 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장 수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최저임금이 발표가 되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정리를 연합뉴스 쪽에서 아주 잘 해놓았더라고요. 이번에 결정이 된 게 8,720원으로 1.5% 정도 역대 최저 인상으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인상폭이 크지 않아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인상된 걸 보면서 정부에서 굉장히 좀 고민이 깊었구나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 그래프는 많이 보셨겠지만은 지난번 스페인 독감이 확산된 그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맞대서 생각해 보면 지금 1차 유행이 지금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또 올겨울이 되면은 2차 유행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경기 침체가 되었고,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린 뉴딜이라고 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기업도 자영업도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운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가운데 이 임금은 기업에 있어서 비용으로 고정비가 된다 아닙니까? 이렇게 고정비가 다시 높아지게 되면은 자영업 하는 사람들, 기업 하는 사람들 파산이 문제가 되겠죠. 또 그리고 이런 분들이 파산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또 실업자가 생길 수가 있고, 또 그런 실업자는 또 정부에서 또 책임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도 좋지만은 자영업이라든지 기업 하시는 분들의 힘을 좀 실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겠지요. 그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럼 과연 그 인상폭이 적당하냐, 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은, 일단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일단은 이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한 만큼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전년도 대비 지금 기준이 없으니까 올해는 없기 때문에 지금 2019년이 전년도 대비 2% 정도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동일한 기간에 요거는 뭐 제가 미리 계산을 해뒀습니다. 경제 성장보다 돈은 좀 더 늘어났어요. 한 4.24% 늘어났습니다. 자, 요거는 요게 경제 성장률이고, 요게 실제 돈이 늘어난 거에 M2 통화를 기준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실제 뭐 우리가 임금 인상이라고 한다면은 돈가치 하락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4.24% 이번에 인상된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최소 2% 정도 경제 성장률만큼은 인상이 됐어야 되는데 이보다 더 작게 1.5% 인상을 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니만큼 지금 자영업과 기업이 어렵고, 또 자영업과 기업이 파산하게 되면 실업자가 또 많이 나오고, 그러면 사회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부에서 자영업과 기업에 조금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가장 이상적이거든. 돈 가치 하락한 것만큼은 이렇게 증가해야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일단 이번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재밌는 부분을 제가 좀 계산해 봤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이번에 이렇게 1.5%로 작았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이때는 속도 조절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데 그 이전 2018년과 2019년 요 두 해는 정말 무지막지한 최저임금이 상승이 있었어요. 그래서 2017년도 대비해가지고 이만큼이나 올랐죠. 자, 그러면 과연 이게 작게 오르는 건가? 돈가치 하락과 같이 비교해서 제가 표를 정리해 봤어요. 2017년도 최저임금이 6,47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결정이 되었죠. 그럼 2017년 6,47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임금 내년도는 이 기간 동안에 34.78% 증가하는 게 됩니다.
자, 그럼 같은 기간 광의통화 M2 돈의 양을 보면은 2017년도는 빨간색, 단위는 10억 원입니다. 자, 요만큼 있었어요. 그런데 2020년 요때는 요만큼 있었습니다. 그러면 돈은 얼만큼 늘었느냐? 18.52%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경제 성장률은 요보다 더 낮겠죠. 경제 성장률은 요만큼 했고요. 같은 기간에 돈은 18.52% 정도 늘었고요. 또 그리고 그리고 이번에 같은 기간에 이렇게 최저임금은 34.78%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은 최근 2017년부터 21년간 최저임금 인상은 돈가치 하락보다 월급을 더 받았다. 노동자들이 완전히 이득을 맛봤다. 요 최근 몇 년 동안 이건 제 계산입니다. 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돈가치 하락에 비해서 연금소득자나 또 급여소득자 손해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적어도 이 기간만큼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급여 생활자분들이 훨씬 더 유리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돈가치 하락보다 훨씬 더 많은 거의 한 2배 가까운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만 보면은 사실 이 인상폭이 굉장히 작다고 할 수 있으나 2017년도 기준으로 봐서 이만큼 올라간 거 이걸 생각해 본다면은 돈가치 하락 거의 2배 이상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돈과 여기 경제 성장률과 최저임금 인상 이 세 가지를 같이 비교해서 제가 바라본 겁니다. 자, 그리고 정부에서 오늘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분들께서 받아볼 수 있는데 요즘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하도 발표를 자주 해가지고 이건 뭐 거의 출근 도장 찍듯이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정부에서 아주 알아보기 쉽게 멋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해서 시장의 평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지요. 자, 시장의 평가를 보면 제일 정확합니다. 정부에서 어떤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이 사회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주식시장만큼 정확하게 그걸 평가한 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이 주식시장을 딱 보고서 돈을 딱 베팅해 놨거든요. 또 그리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가치가 정확하게 주가로 딱 튀어나온다고 보면 돼요. 만약에 오늘 정부에서 그린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빨갛게 올랐다. 완전히 올랐다. 이러면은 아주 시장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고 지금처럼 파랗다고 하면은 막 그냥 그렇다 이렇게 시장을 바라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에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아름답게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서 발표했는데 일단 주식시장의 돈 흐름으로 봐서는 그냥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는 모릅니다. 좀 더 구체화되고 하면 좀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오늘 당장의 시장의 반응으로 봐서는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뭐 사람들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다 이겁니다. 자, 일단 정부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알아보기 쉽게 정말 멋지게 잘 만들었습니다. 돈 좀 많이 들인 것 같습니다. 또 국민들 알아보라고 멋지게 만들었어요. 내용을 대충 보면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 침체다. OECD에서 이야기하는데 100년 만에 경제 침체가 와봤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 교역이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지금 안 좋다. 지금 전염병이 억수로 많이 퍼져 가지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 글로벌 경제도 안 좋고 전염병도 많이 퍼져 있으니까 우리 경제도 안 좋다. 그런데 우리는 방역을 아주 잘해봤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방역 잘해가지고 방역 선진국이다. 이건 자랑도 좀 했어요. 또 그래가지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비대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친환경 일자리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한테 정부가 주문한 게 뭡니까? 버티라. 돈 빌려줄 테니까 버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지금 은행에서는 대출을 또 잘 안 해주려고 한다 그래요. 정부에서는 버티라 하면서 지원을 좀 했는데 지금 은행에서는 사람들이 파산에 내려가고 자영업 파산에 내려가기 때문에 위기 관리를 시작한 것 같아요. 여튼 정부에서는
이때까지 버티고 한번 일어서서 한번 달려보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번 달려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판 뉴딜 우리의 구상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뛰어넘겠다, 열심히 해보겠다, 위기는 기회다. 우리는 다른 나라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서 치열하게 지금 경쟁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크게 뭐 디지털 뉴딜을 한번 해보겠다, 그린 뉴딜을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사회 안전망도 강화해 보겠다, 사람에 대한 투자도 해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참. 한국판 뉴딜은 뭐가 다른가? 이때 토목 안 하겠다. 옛날처럼 다른 것처럼 토목 안 하겠다. 그러면 토목 안 하면 이제 부동산 안 하고 주식 이런 것처럼 디지털 인프라, 그린 인프라 구축해 보겠다. 이러면 IT 쪽이 괜찮겠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먹거리 창출의 토대를 만들어 보겠다. 저탄소 경제 사회 전반을 뭐 어떻게 만들어 보겠다. 인재를 한번 키워 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개 프로젝트는 어떻게 선정됐나 보니까 뭐 경제 활력 제고, 단기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뭐 디지털화, 지역 균형 발전, 민감 투자, 파급력 높은 사업 이런 식으로 대충 정리해 놓고 돈은 2025년까지 160조 원 투자 한번 해보겠다. 그 중에서 디지털 뉴딜로 58.2%, 뭐, 이거는 퍼센테이지가 아니고, 돈입니다, 돈. 돈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국비 얼마, 민간 얼마, 지방 얼마. 쭉 이야기를 쭉쭉쭉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DNA 생태계를 강화하고,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고, 뭐, 교육, 의료, 이런 거 있죠. 근무 비즈니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놨습니다. 쭉쭉 그냥 해놨어요. 자, 좋은 이야기 많죠. 여러분들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왜 끝까지 쭉 안 읽어보냐면 이것만 봐서 너무 두리뭉실해 가지고 도무지 알 길이 없어서 그냥 대충 읽어보는 겁니다. 일단 이건 큰 그림이고 조금 더 하나하나 구체화돼서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정부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그린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해서 옛날에 100년 만에 찾아오는 위기를 그때 당시 미국에서 뉴딜 사업으로 인해 그 어려움을 극복했듯이 우리도 한번 극복해보겠다고 원대한 계획을 세웠음에도 시장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것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대충 살펴봤죠? 살펴본 것처럼 아직은 좀 두리뭉실하고 구체화되지 않아서 좋은 건 알겠는데 뭘 하는지 알겠는데 실제 어디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라서 파란색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 앞으로 정부에서 좀 더 구체화 시키겠죠. 그러면은 그 구체화되는 거에 따라서 조금 수혜가 예상되는 데는 조금 오르고 등락이 있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뭐 별거 없고 앞으로는 좀 시간이 흘러야 되는 상황이라서 여러분들께서 이건 뭐 멋지게 만들어 놨으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또 이런 것도 한번 봐줘야 안 되겠습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큰 돈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세금 들여가 만든 거예요. 한 번은 봐줘야 안 되겠어요. 한번 읽어 보십시오.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아직 봐도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뭐 우리는 뭐 이제 수급 분석으로 넘어가서 오늘 시장에서 돈 들어온 종목이나 좀 봅시다. 오늘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은 뭐 이런 종목 매수했어요. 근데 이런 종목 자세히 보면 좀 재밌는 거 있대요. 지금 광동제약 있죠. 이거 수급 최근에 좋습니다. 이 외국인 투자자들 6월 달부터 해서 매수하고 있고, 이야,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요거 들고 있는 사람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동안 2015년부터 이마에 떨어졌다 아닙니까? 이제 한번 갈 때도 됐는데 때마침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2주 연속으로 쫙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은 뭐 그렇게 관심 없는데 이 외국인들이 관심 많아요. 그리고 주가 선도 세력은 외국인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이렇게 8만원, 오늘 정말로 매수 타이밍이 진짜 좋았어요. 오늘 딱 매수 타이밍이었는데 일단 외국인들이 오늘 딱 들어왔어요. 요거 들고 계신 분들 요건 좀 괜찮겠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수급이 좋았는데 사실 오늘 딱 매수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괜찮아요. 들고 계신 분들 계속 힘내서 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자꾸 한국으로 오니 많이 지금 사드 보복을 중지해가지고 한학령을 해제하니 많이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SM이라든지 YG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거 대충 봤을 때는 뭔가 조금 한국하고 뭐 좀 해보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요건들은 좀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화장품 관련주, 또 그리고 뭐 호텔, 면세점, 또 그리고 카지노 이런 것들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닛 테스트는 뭐 좀 어중간하죠. 접근하기가. 자, 그리고 한진칼은 이것도 오늘 수급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그동안 너무 올라서 접근하기가 좀 그래요. 그럼 오늘 이렇게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 중에서는 광동제약과 금호수교 정도는 뭐 긍정적으로 검토해봐도 되겠고, SM이나 YG 엔터테인먼트 요걸 보고서 이제 연관 지어 가지고 다른 중국 관련주 한번 수급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니테스트나 한진칼은 뭐 좀 지켜보고 대충 요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뭐 오늘도 또 요 정도 정리해 놓고 또 내일 또 시장에 무슨 움직임이 있으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부동산 쪽에서 자꾸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이번 그린 뉴딜에서 저는 다른 건 안 보이고 딱 하나는 보이대요. 토목 사업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비대면 쪽으로 나가면 IT나 이쪽으로 연관지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거기다 주식시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관련해서 지금 당장은 오늘은 좀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고 두리뭉실하다 보니까 미지근했지만 앞으로 조금 하나하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수혜주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많은 종목 좀 보여가지고 순환매하는 쪽으로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